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달의 첫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최근의 행태를 보면은 이분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국민으로서, 한 정치인으로서, 아니 대통령으로서 자격 상실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오늘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이 칼럼을 썼습니다. 요즘 이분은 조선일보를 퇴사해서 칼럼니스트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조선일보에 쓰고 있는데, 제목이 다른 나라에서 온 대통령인가입니다. 요거는 당신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라고 비판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은 반문재인 단일화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50년 넘게 언론에 종사하면서 대통령을 9명 겪어봤지만은 이런 정권, 이런 대통령은 처음 봤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반타협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폐쇄적 패거리 의식에 젖어 있는 대통령은 없었다. 어느 대통령이든 자기 철학이 있고 자신의 이념체계가 있으며 자기가 몸담았던 환경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렵기 마련이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은 정도 차이는 있어도 자기 고집대로만 막무가내로 정치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어제 대한민국의 위대한 2020년을 언급하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위기에 강한 나라로 진면목을 보였다고 자화자찬했다. 이 말을 들으면 동조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어느 나라에서 온 대통령 아닌가 의심스러웠다. 어느 다른 나라에서 온 대통령 아닌가 의심스러웠다. 집권 3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본 문재인은 외골수의 아집 그 자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를 가리켜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했다는데, 그 말이 어째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는 문재인을 바로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에 맞지 않는 사람, 정치해서는 안 될 사람, 대통령이 되어서는 더욱이 안 될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문제는 서로 생각이 다른, 때로는 파국적으로 대립하는 국민을 이끌고 가는 지도력이 없다는 데 있다. 어제 발언에서 보았듯이 그는 매번 핵심을 피해가며 미사여구 정치에 빠져있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강함과 약함의 문제도 아니다. 문 대통령에게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 탈원전, 나라빚 내서 퍼주기, 집값 폭등, 대북 굴종, 친중국, 탈미국 등 이 정권의 경제와 안보는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멈출 줄 모른다. 조국 옹호, 울산 선거 개입, 추미애의 난장, 윤석열 찍어내기 등 일련의 사태에서 보여준 문 대통령의 처신은 한 정파 수장의 태도이지 국민적 이견을 조율할 위치와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더구나 그의 침묵과 방관은 은연중에 조장과 부추김으로 이어지고 있고 정치는 더욱 난장판으로 가고 있다. 국민은 마침내 대통령의 무능에서 부재, 나아가 무용론을 체득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애초에 우리가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그와 그 일당이 뛰어난 연기와 말솜씨와 거짓말로 우리를 현혹한 것일까? 장기 집권을 통한 대한민국 체제 변신을 호도하기 위한 위장술에 우리가 속은 것일까? 이제는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586 운동권에게는 다른 사람과 타협하는 것을 지는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는 죽는다는 배수의 진에 익숙하다. 여유와 실력이 없으면 타협하는 것을 곧 패배로 여긴다. 어떤 경우든 이제 문 대통령과 그의 정권에 무엇을 주문하고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비판이나 비난은 더더욱 의미가 없다. 그와 그의 수하들에게는 누구의 말도 어떤 경고나 욕설도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이쯤 되면 한국 정치는 갈 길이 두 곳뿐이다. 숨막히는 절망 속에서 살든지 정치판을 바꾸는 것이다.
집권 세력이 믿는 것은 첫째, 40% 내외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지지율 숫자이고, 둘째, 야권의 분열이다. 여론의 지지는 주로 코로나 방역에 기댄 국민의 안전 추구 심리와 퍼주기, 포퓰리즘을 통해서, 그리고 야권의 분열은 야권 지도층의 난립과 대립을 통해서다. 코로나는 내년 서울, 부산 보궐선거, 후년 대통령 선거까지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숫자는 얼마든지 춤출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는 권위 독재 체제에서 더 잘 관리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는 시도의 목적은 윤 총장을 정치권으로 몰아내 야권의 대권 구도를 난립으로 몰고 가는 데 있다고 본다. 윤 총장이 검찰을 떠나면 그날로 현 집권 세력의 칼날을 피할 길이 없다. 그렇다고 그가 곧바로 야권의 지배적 잠룡으로 직행하기에는 야권의 통로가 너무 폐쇄적이고 어지럽다. 그는 또다시 잠룡의 하나로 처질 것이고, 그래서 단일화 구도는 흐려질 것이다. 역으로 말해서 야권이 문정권을 이기는 길은 단일화에 있다. 단일화 못하면은, 안 하면 야권은 죽고 좌파 정치는 더욱 활개칠 것이고, 이 나라는 이대로 쭉 간다. 국민은 야권에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감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의 누가 되어도 좌파의 어느 후보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물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물 타령은 결과적으로 여권의 야권 분열 난립 작전을 도와주는 꼴이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야권 단일화다. 여기 원로 기자가 아주 명언을 몇 군데 남겼습니다. 야권의 누가 되어도 좌파의 어느 후보보다 낫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 문재인보다 못한 야권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인물 타령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물 타령하는 게 오히려 좌파의 분열 책동에 넘어간다.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는 일석이조의 노림수에 속지 말라는 거죠. 윤석열을 몰아내므로써 정권 부패를 감사하는 것 하나, 또 다른 하나는 윤석열을 몰아내서 야권에서 윤석열 씨가 여러 상처를 입고 해가지고 결국 사라지려고 만드는, 그래야 야권에서 단일화를 이룰 그런 인물을 없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다 난자기로 만드는 이 책동에 속지 마라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홍준표 씨가 며칠 전에 띄운 그 관측과 좀 일치합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아니, 그 전에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외골수와 아집 그 자체다. 국민 통합에는 신경 쓰지 않고 어느 정파의 한 대표에 불과하다.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안 맞죠. 대통령은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영도자라는 뜻이죠. 문재인 씨가 하는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대분령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국민을 크게 갈라놓는 지도자. 어느 나라에서 온 대통령이냐? 어느 나라에서 온 대통령이냐? 이 질문은 상당히 함축성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나라, 그 정신이죠. 몸이야 대한민국에서 살았지. 그러나 그 정신은 어느 나라 또는 어느 지역에서 터득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가치관을 이런 정책으로, 이런 혼란상으로 표현하는 것일까 하는 게 김대중 주필의 칼럼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